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사실상의 어떤 조기 대선의 스위치가 반쯤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대권 행보인 듯 아닌 듯 잠룡들의 대권 행보 본격화인데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제 당내보다는 이제 오늘 아침 8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픈런의 구매 대기줄은 서점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 새벽 5시 반부터 기다린 시민도 있습니다. 책을 사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당내보다는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각을 세워야지 또 본인이 또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덮으려고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또 이제 여기에 또 한 대표가 저는 이제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름 제가 뭐 이 사자성어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개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이전 투구라고. 네네 이전 투구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근데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계엄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디스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그 비상계엄 해제하는 날 한 대표가 이제 국회는 아닌데 이제 본회의장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하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계엄을 해제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저 사람이 집권하면 계엄할 거다. 이러니까 당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하냐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읽어서 일주일간 다 그거가면서 읽어봤는데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은 윤석열 탄핵 공소장이에요. 그거 보면 윤석열 탄핵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거기 숱한 거짓말도 나오고 본인이 했던 말 뒤집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당 대표를 왜 체포하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아주 검사로서는 조선 제일검이라 그랬잖아요. 꼼꼼하게 잘 써놨어요. 이분은 뭐냐면 이재명 공소장이야. 그 책 보면요. 반이재명이 종교자 이념이에요. 이 사람이 시종일관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빈정상하더만. 너무 저기 검찰에서 제일 그 화양연화 시절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 뭐 자기가 4번 좌천 당하고 뭐 2번 압수수색 당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정치, 누구는 안 된다라는 정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일상계엄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는 훨씬 하드코어다.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일상계엄,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거를 동률에 놓고 동급으로 놓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거나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면 진짜 위험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했고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 장악했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게 행정하고 입법을 다 장악하고 그 힘으로 또 사법부를 열심히 흔들어 댈 거고 뭐 국회에서 민주당 위주로 법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고 계엄을 할 일도 없고 만사천리로 그냥 가는데 정권 분리가 무너지고 독재하고 폭정하고 이런 게 위험한 거지 계엄을 가지고 딱 이재명 대표를 때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콕 집어가지고 마치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엄청난 권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안 맞는 얘기고.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그렇지. 하죠. 그게 예외적인 케이스고 통상 과거에서 갖고 있었어요. 이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인 오판이 그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악수 얘기하셨잖아요.
그 악수한 얘기도 2번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늦게 본회의장 12월 들어와서 3일 날. 네. 네. 본회의장 자기한테 오더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지층을 생각해서 악수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뭐 졸렬하게 그러냐 그래서 악수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쪽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 걸 자기가 다 피했다. 오해받기 전에 피했다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라고 봐요. 실수라고 봐요. 탄핵을 성사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퇴 수습을 해 놨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투표로 구성한 대기관이 2개예요.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면 국회가 유일한 국민이 직접 구성한 대기관이잖아요. 그럼 국회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피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랑 양당 대표가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 국면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건지 고민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피했고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다음에는 대통령한테 수습죄를 들고 왔는데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거치를 당에 일임하자는 거를 자기들이 본인이 직접 썼더만요. 용어를. 당에 일임한 건 진짜 그건 바보짓이거든요. 당은 그냥 임의기관이에요. 국민이 구성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거치를 국회에다가 해야죠. 국회의 의사에 따르겠다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국회가 그걸 안 따랐지만 뭐 당내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좀 자서전 출간하고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불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 77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한 대표가 정치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도 시비는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출판 그 날짜는 사퇴 이후에 아무 활동을 안 하던 한 대표가 나오는 타이밍으로는 그거는 좀 빨랐던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지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을 이제 며칠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로 해도 됐었는 거 아니냐. 저는 저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런 국면에 탄핵 얘기도 보다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당당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마서야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시기적으로는 좀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 당내는 어차피 그 소란스럽고 예. 얘기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좀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당시 책 나온다면 보도도 안 나오는데 이미 책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야지.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한다. 붙어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본인 얘기를 해라. 나는 유승민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때 왜 그렇게 안 싸우고 물러나는지 난 약간 좀 의아했다. 그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오래 간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그러지 마라. 붙어라 이렇게.